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목부터 보시면은 고3주의 뭐 2021학년 학년도는 아니죠. 2022학년도 수리 영역 공부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작년 모의고사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작년 모의고사 공부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블로그 내용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 치셨죠? 3월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모의고사를 본 것보다 그에 따른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색달랐던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 이유는 죄송해요. 아마도 수리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리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과목 선택이에요. 일단은 선택하는 과목이 좀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우리 근 3년 동안 입시 제도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수학 과목 같은 경우도 변형이 좀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1하고 수2,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죠. 1학기, 2학기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기하, 미적, 확통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통을 선택을 하겠고요. 또 수학에서 조금 더 점수를 얻고자 하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확통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등급별 등급을 따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수능을 봤던 학생들도 확통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쏠림 형상, 그러니까 재수생들의 확통 선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서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 미적 과목 같은 경우는 확통에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미적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확통을 넘어가지는 않고요. 미적 과목에서 한 3, 4등급, 5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이 조금 더 등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점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확통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고요. 확통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등급별 점수차가 중위권하고 상위권에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도 전략적으로 내가 미적 과목을 선택했을 때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과목 선택을 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3과목, 선택 3개 중에서 가장 적은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등급별 인원이 좀 작아지게 되고요. 또 기하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들, 기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점이 있는 학생들과 장점이 있지 않는 학생들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준비 과정에 맞춰서 지혜롭게 수리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시험 출제 순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자,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 학년도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그전하고 똑같았어요. 객관식 1번부터 21번까지, 그리고 주관식이 22번부터 30번까지. 객관식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2문제가 어렵고, 주관식 같은 경우 2문제가 킬러 문화. 그래서 변별력 문제는 20번, 21번, 29번, 30번 이렇게가 어려웠었는데, 올해부터는 특히나 이번 3월 모의고사부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수1, 수2 공통 과목이 객관식 1번부터 15번, 그리고 그 다음에 주관식이 나와요. 16번부터 22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확통, 미적, 기하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다시 주관식 다음에 객관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다음에 주관식이 들어가요. 이게 왜 큰 차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시험을 볼 때는 요 번호 하나, 그리고 내가 이거에 적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큰 변수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예요. 맨날 100m 트랙만 달리다가 갑자기 100m 트랙이 직선 코스가 아닌
S자 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호흡을 주면서 달려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이렇게 3개년, 4개년, 5개년 문제는 지금 현재 풀지 않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공식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식적인 발언은 일단은 3개년 모의고사 문제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2021년에 올해 3월 모의고사 그리고 4월에 또 모의고사가 있고요. 또 4월에 뭐가 있냐면 그 사설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객관식 1번부터 15번, 주관식 16번부터 22번, 객관식 23번부터 28번, 주관식 29번, 30번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예를 들어서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면은 14번, 15번이 어려울 거니까 14번, 15번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은 주관식에서는 또 어떤 번호를 빼야 되는지, 21번, 22번이 보통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는 문제가 좀씩 달라질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 20번, 21번, 19, 29번, 30번을 무조건 빼야 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호흡이 달라지니까 14번, 15번이 빠져야 되고 21번, 22번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들어가느냐? 나는 객관식을 먼저 풀고 주관식을 풀고 객관식을 풀고 주관식을 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객관식 먼저 1번부터 15번까지 풀고, 아니면 15번에도 뭐 13번까지 풀고 뒤에 있는 것들 23번부터 24번, 25번까지 풀고 26번, 27번, 28번 나중에 풀고.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 맞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다 변별력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 시간을 줄여서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몇 번까지 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월, 5월, 6월쯤 되면은요, 그 작년도, 재재작년도 이렇게 3개년에서 5개년도 모의고사가 현재 모의고사 형태로 선생님들이 편집해서 줍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줄 거고요. 뭐 유명 대형 학원들이나 아니면은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번호를 짜집기 해가지고, 똑같은 시험지인데 번호를 짜집기 해서 분명히 출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거를 섞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혹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자료를 통해서 그 호흡에 맞게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3개년도에서 5개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리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 번호의 호흡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3개년도, 5개년도 풀어보는 거를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혹시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3월, 6월, 9월, 뭐 4월 이런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 정도로 국한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그냥 3월,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빼놓으셨다가 요게 편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으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 문제 푸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영어 영역에서 조금씩 문제 형태도 바뀌고요. 문제가 출제되는 순서가 바뀌기도 했어요. 우리 영어 영역, 그러니까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고 몇 번에 무슨 문제가 나는지, 듣기 번호가 17개 있는지 22개 있는지 23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단 말이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이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체계에 있는 수능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는 전략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수험생활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듀픽 학생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모든 학생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